이어서 예, 계속 합시다. 자, 식품 취급 시설의 위생,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 시설에 필요한 요구 조건은 있을 겁니다. 위생적으로 건물을 시설을 관리를 해라. 뭐 그 원칙입니다. 자, 건물 위치, 주위 환경이 청결한 곳에 양질의 용수 및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물이 필요 없는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대개 다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 확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또 폐수가 나온다, 폐기물이 나온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처리뿐만 아니고 제품, 뭐 어떤 운반 이런 수단 같은 것도 수송, 교통 편리하고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전력 사정도 좋은 곳, 자, 이런 곳에 건물 위치시키고, 그 다음 건물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자, 내구성이 있고 건물 내부 구조는 식품업종에 맞게 설계를 해라.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불결한 부분과 청결한 부분 딱 구분되게 설계를 해라. 오염, 교차 오염되고 이러는 걸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정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분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예로서 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 원료 세척실 들어오고 세척 끝나고 나서 제조 가공실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여기는 철두철미하게 거의 완벽하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조, 가공, 포장하고 나서는 뭐 창고는 뭐 포장에 의해 가지고는 더 어떤 위에 물질이 들어갈 확률은 거의 낮아진다 이렇게 보고 가장 깨끗하게 확실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제조 가공실부터 이 포장실까지 영역입니다. 세척실에서도 세척 끝나고 나서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하고 시설 설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자, 흡수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어디에 묻어서 물을 묻어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곰팡이 피고 식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온 자국이나 틈이나 깨진 곳이 있으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수성 재료를 사용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 시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자, 배수 시설은 우선 벽에서 15cm 이상 떨어지게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배수구의 깊이는 최소 15cm, 그 내경은 최소 10cm 정도가 돼야 충분한 어떤 폐수가 나오더라도 보낼 수가 있다. 이런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벽에서 15cm 떨어지고 깊이는 최소 15cm, 내경은 최소 10cm 정도 유지해라. 그 다음 배수시설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기울기를 둬야 됩니다. 자, 벽면하고 1m에서 2 내지 4cm의 경사를 두는 이 정도의 경사를 두어야만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를 두라. 그 다음에 바닥은 물이 스며들고 이런 형태가 당연히 없어야 되기 때문에
타일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 배수구에 쥐가 들락날락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서시설 설치를 해라. 그 다음 배수관의 내경이 아까 최소 10cm 그랬는데 4인치, 2.5cm 곱하면 10cm. 최소 4인치고 만약에 배수관의 용량이 그러니까 폐수가 많이 나간다 이러면은 많을 때는 6인치 이상 크기로 설치해라. 그 다음 배수구의 냄새 방지를 위해 가지고 방취 설비 설치를 해라. 그 다음 배수관에 곡선형 트랩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곤충 설치류 등 못 들어오게 하고 악취, 그 다음 폐수 역류를 방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곡선형 트랩, 뭐 P형, S형 이런 트랩 종류가 나오고 배수로는 당연히 청결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흘러야지 거꾸로 흘러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벽은요 틈새가 없고 매끄럽고 밝은 색으로 처리하는데 자, 높이는 바닥에서 1.5m까지 방수벽을 만들어라. 목재 쓰지 마세요. 목재 아무리 목재 쓰면 방수 내수성 자재를 쓰도록 하세요. 내수성 자재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 서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스테인리스, 그다음 알루미늄, FRP, 그러는 테프론 이런 것들이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하지 않는 재질입니다. 이건 내수성 재질을 사용해라. 그 다음 내벽과 바닥의 경계면에서는 모서리 각지게 이런 식으로 90도 각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모서리에 때가 끼고 먼지가 앉고 미생물 번식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둥글게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 벽에서 이렇게 한 5 내지 7cm 정도의 이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직각으로 딱 하지 말고 직각으로 하면 여기에 직각으로 해놓으면 청소 안 돼요. 여기 이물질 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형태를 띄도록 만드세요. 그 다음에 창문하고 벽 사이는 이렇게 또 직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각도가 이 창과 창문의 이런 형태로 직각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창문과 벽면은 45에서 50도 경사 유지해라. 이 경사가 무슨 경사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에 직선을 이렇게 끄으면은 요 각도가 40에서 45도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창문을 벽면과 창문을 설치를 하지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바닥까지 천정 높이는 약 한 3m 이상 정도 나오도록 높이를 그러니까 건물을 3m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건물 그 공간을 확보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천장에 응축된 물이 밑에 식품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경사지도록 천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형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바닥에서 천장 높이까지는 여기는 3.3m거든요. 3m 이상 되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천장은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해가지고 환기통 내에 놓고 천정에서 어떤 응축된 물이 떨어질 수가 있는 떨어질 수 있는 응축 전기 물바지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밑에 바로 이렇게 식품
만드는데 제조하는데 응축수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만드세요. 그 다음 이제 조명시설입니다. 자, 조명시설을 볼게요. 자, 요거 조건이 요거 조건이 있습니다. 가급적 자연채광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럼 이 자연채광을 활용하려면은 창문이 넓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은 벽 면적이 한 70% 정도 나오면은 자연채광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에서 한 20-30% 정도 창문 면적 확보하면은 좋겠다. 그렇지 않고 자연채광 빛 활용 못하면은 이제 구역별로 어떤 적절한 조명도 조도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우선 검수, 선별 검수 구역에는 밝아야 됩니다. 540룩스 이상. 540룩스 이상. 일반 작업 구역은 220룩스 이상 나와야 됩니다. 기타 부대 시설에는 뭐 창고나 화장실, 탈의실 여기는 그렇게 밝지 않아도 괜찮아요. 110룩스 이상. 자, 110, 220, 540. 이렇게 좀 외우시고요. 자, 조명은 여러 개의 등을 이용해서 직접 조명이 아니고 간접 조명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창문을 이용을 한다면 창문은 채광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쫙 이렇게 된 창문이 좋다. 그 얘기고요. 앞쪽에서 우리 봤을 겁니다. 그 다음 환기 목적으로 창문이요 천장 가까이에서 천장으로부터 한 1m 이내에까지 창문 상단이 위치해야 환기가 좋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1.5m 이상, 그리고 1.5m 밑으로 창문을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창문은 바닥에서 1.5m 그 이상으로 해서 천장에부터는 한 1m 이내까지 창문 상단이 나올 수 있도록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입사각과 개각이 있습니다. 개각, 자, 입사각, 개각 설명을 했었죠.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앞쪽 건물, 앞쪽 건물을 보고 그 다음 우리 지붕 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입사각 A가 입사각이고요. 요 개각은 건물에서 요 사이 각이 개각입니다. 개각이 4 내지 5도 정도는 최소 나와야 되고 입사각은 27, 8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창문 넓이는 바닥 넓이의 5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이상 나오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방충망은 곤충 침입을 막기 위해서 30 메시 per 인치 그러니까 30 메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메시 방충망 되고 그 다음에 문은 이렇게 도어, 회전식 문은 열었다 닫는 이런 형태가 좋지 이 레일식으로 이렇게 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창문과 그 밑에 바닥 사이에는 0.5cm 정도 간격 정도만 두라. 너무 많이 두면은 그 사이로 뭐 여러 가지가 들락날락 하잖아. 곤충도 들어오고 잘못하면 쥐도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출입문과 바닥 공간은 0.5cm 정도 간격만 두라. 그 다음 싱크대에서요. 수도 꼭지에서 밑에 만수면 그러니까 가득 물을 받았을 때 7cm 정도는 나오게 수도전을 설치를 해라. 7cm. 그 다음 환기시설은
악취, 유해, 가스, 매연, 전기, 열 등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라. 뭐 환기 시설은 창문도 있고 팬도 있고 후드도 있습니다. 자, 후드 형태는 열 길이보다 사방 15cm.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에 번호 우리가 뭐 열 기구가 있다면은 사방으로 15cm 더 큰 정도 사이즈의 후드를 설치해라. 열 길이보다 사방 15cm 이상 정도 크기의 후드를 갖추어라. 그다음 쓰레기통, 뭐 조리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다음 식품 용기에 보시면은 용기도 너무 직각으로 탁 져 있으면은 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라운드 형태를 띄고 있는 이런 형태가 좋다. 왜? 나중에 이물질 세척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자, 용기도 이런 형태, 불량 뭐 이런 형태 하지 마시고, 각지거나 파손된 거 사용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라운드 형태를 띄고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좋겠다. 다음 화장실은 작업장에서 5, 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라. 방충, 방수, 남녀 구분하라. 바닥과 내면, 바닥으로부터 1.5m까지는 타일 방수 페인트로 도장해라. 그 다음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칸막이가 있는데 이게 유흥주점, 뭐 단란주점, 그 다음 뭐 일반적으로 칸막이 설치 가능하더라도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이렇게 51m니까 1.5m 이상 높이 설치하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상대방 무릎이 보일 정도로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럼 쉽게 그 안에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칸막이를 쓰더라도 뭐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칸막이 쓰면 안 된다. 거의. 자, 객석 칸막이는 1.5m 미만의 칸막이가 설치 가능한데 내부가 서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내부 안 보이면 안 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주요 업종별 시설 기준 그러는 게 나옵니다.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했을 경우에는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 경우에 최종 음용 온도는 70도 이상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처음 제품의 최초 첫 번째는 70도 이상 안 나오더라도 68도 이상만 나오더라도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 물이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게 70도 이상 넘겨야 된다. 이러면은 뭐 처음 나오는 건 아마 버려야 되는 이러면 됩니다. 그 정도 온도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건 68도 이상 나오면은 오케이 하겠다. 그 다음 이제 발효식품 취급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요. 국산차 작동 기능을 시켰을 때 3분의 1 이상 국산차를 넣어줘라 이 말입니다. 국산차도 3분의 1은 팔아라. 그다음 만약 초등학생용으로 설치된 자판기에는 국산차를 2분의 1 이상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는 게 쳐보셨죠? 그 다음 식품 적객, 식품 조리, 판매업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자, 조리장은요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식기류 소독용으로 자외선 전기 살균기 또는 열탕 세척 소독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조명시설. 자, 객석은 36석 이상 나와야 되고, 유흥주점은 뭐 좀 어두컴컴해도 어두컴컴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16석 이상. 조리장은 56석 이상. 다만 영업소 안에 있는 뭐 어떤 조리장이라고 그러면은 뭐 36석 이하, 뭐 유흥주점 16석 이하, 뭐 촉감 조절 장치는 설치 불가하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음식점에서요, 객실에서 잠금 장치나 뭐 잠금 장치 이런 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휴게 음식점에서도 객실 설치는 불가하지만은 객석 칸막이는 1.5m 미만의 칸막이는 설치 가능하다. 근데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된다. 이건 아까 나온 기본 조건입니다. 그 다음 단란주점일 때는요, 객실 칸막이 설치 기준은 객장의 중앙에서 전체 내부가 뻔히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해라. 그 다음에 통로, 복도 형태 설비는 금지.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된다. 객석 칸막이는 아까 받는 거와 동의. 그 다음 유흥주점의 방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소방 방화시설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죠? 이런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 식품위생자 개인위생입니다. 자, 개인위생에 보시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잘 아는 거니까, 자, 조리 완료 시 또는 조리 시점부터 위생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앞치마는요, 전처리용, 조리용, 배식용, 세척용으로 구분해서 착용해라. 위쪽에 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있죠. 자, 위생복은 색상은 흰색이나 옅은 색상으로 하고, 위생복을 입은 채 조리실 밖으로 나가는 것 금지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손님 뭐 마중 나가는데 공항에까지 그 조리복 입고 나오는 조리사도 있대. 그 다음 위생화, 손톱은 짧게 하고 반지는 끼는 것, 반지 끼지 말고 시계 차는 것, 이런 거 다 금지하자. 이 기본 사항이죠, 그죠? 그 다음 손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고 난 후에 손 씻어야 하는 경우는 뭐 작업 시작 전, 화장실 이용 후, 오물 섭취거 후, 신체 일부를 만졌을 때, 전화 받고 난 후, 담배 피운 후 등. 자, 손을 씻고 난 후 역성 비누, 알코올 등으로 손 소독하자. 알코올 소독은 요즘 우리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역성 비누로 손 소독을 한다? 손 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손 씻을 때 역성 비누를 사용을 합니다. 역성 비누라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누는 음이온 형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비누거든요. 근데 음이온 형태가 아니고 양이온 형태의 비누입니다. 쉽게 하면 양이온성 비누예요. 우리가 쓰는 거는 음이온 형태의 비누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통 쓰는 비누와 다른 역성, 양이온성, 음이온성 반대니까 양이온성이죠. 그래서 역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정기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문제는 학교 급식법에서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맞죠? 학교 급식법에서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 교차오염,
뭐 교차오염에 대한 설명은 뭐 특별히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칼, 도마 등 기구 용기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해서 교차오염을 방지하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 식품 취급 등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띄워진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전처리에 사용하는 용수도 반드시 먹는 물을 사용해라. 아시겠어요? 먹는 물. 먹지 못하는 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은 문제는 지금 보셨는 문제 거의 뭐 우리 앞에서 설명했는 부분이 문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특별히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쉬었다가 2장으로 식품감별법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시다.